네, 반갑습니다. 유너스TV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8일 수요일이고요. 내일 4월 9일 목요일 주요 이슈 테마 종목 추려볼 건데, 일단은 뭐 단일이에요.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는 6.87, 그리고 코스닥은 5.12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계속 툭닥거리다가 이거 좀 잘못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극적으로 이제 1시간인가 1시간 반 앞두고 트럼프가 예고한 시간이죠. 이걸 앞두고 이제 휴전 합의를 합니다. 그거 기간은 일단은 2주고요. 상당히 짧습니다. 2주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더 악화가 되기보다는 서로 이제 긍정의 방향으로서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시야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전쟁 테마는 일단은 뒤로 넣어두세요. 이게 또 중간에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또 어떻게 또 텐션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돌변해서 안 되겠다 너네 때려 죽인다 이렇게 할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은 통과를 했다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초점에 맞춰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 테마는 지금은 약간은 뒤로 밀어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휴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휴전에 대한 부분. 자, 중동 재건이죠. 어찌됐든 파괴가 된 거는 중동 쪽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었지만 이란이 주변 걸프국을 때리면서 여러 가지 또 피해들이 있었죠. 이스라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지금도 현재 전쟁 중이지만 이제 뭐 휴전이라든지 뭐 종전의 기대감이 올 때마다 재건주들이 막막 움직였듯이 그거가 대입이 가능한 상황. 근데 이미 일전에 한번 우리가 기억이 있고, 그리고 미국과 지금 이란의 전쟁은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의 재건주들이 움직였던 거를 그대로 땡겨와가지고 그렇게 오래 가겠거니라고 생각은 하면 안 되고, 당장에는 당분간 조금 시야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란과 이제 미국의 이제 협의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지 요거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게 좋다. 이것도 잘못되면은 바로 이제 급락하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보시면 미이란 2주 휴전, 호르무즈 다시 열린다, 트럼프 협상 안 되면 언제든 되돌아갈 것, 이거를 전제로 또 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일단은 지금 어찌됐던 전쟁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좀 분산되면서 많이 내려왔던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아시는 우량주들,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이 지수가 쫙쫙쫙 오를 때 그 직전에 우량주 위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거를 일단 지금 긍정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수가 회복을 할 때 또 그런 분산 회복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건설주, 재건 쪽, 요쪽 이슈에 초점이 좀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최근 시장의 성격, 우량주 위주로 좀 접근이 됐다. 그게 지금 건설주 안에서도 건설 대표주라고 해서 우량한 종목들이 있고요. 중소형 건설주라고 해서 시총이 낮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먼저 볼 것인가? 우량한 쪽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우량주 쪽으로 보자는 거.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온 게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대우건설 요즘 엄청 핫하죠. GS건설, DADNC, 현대건설 뭐 이렇게 좀 추렸습니다. 이렇게 좀 추렸고, 물론 이제 요 안에서 대우건설이 일단은 원전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좀 대우건설이 부각을 받고 이제 건설주들을 좀 끌어잡아 당긴 거는 어찌됐든 이 휴전에 대한 이슈의 영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대우건설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바닥에 있다가 5천원짜리가 지금 2만원이 돼버렸거든요. 2만원이 넘었죠. 몇 배가 올렸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4배가 올랐습니다. 4배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GS건설이랑 DADNC, 현대건설 보면 얘네들도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건설주들이. GS건설 보시면 그래도 이제 2만원에서 37,000원 정도면 2배가 채 안 되는 수치고요. 그리고 DLNC 같은 경우가 좀 또 한 45,000원을 잡아볼게요. 45,000원에서 96,000원 정도면 2배 조금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현대건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점에서 오른 지점 체크를 하자면 한 7만 원이 좀 안 되는 3배가 좀 안 되게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봤을 때 대우건설이 많이 올랐다. 물론 지금 대우건설이 시장에서 광길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안에는 계속 넣어놔야 돼요. 이 건설주들 보면서도. 근데 이러한 경우 이러한 이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따졌을 때 조금 비교적 단기 상승이 그 안에서 조금은 작은 애들로 바톤 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지금 보면은 많이 단기적으로 오른 거는 매한가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형 쪽, 그러니까 건설 쪽에 중소형주들 돈을 보면, 자, 뭐 이제 이쪽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죠. 근데 오늘 대금을 보면은 160억입니다. 160억. 160억이고요. 그 밑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는데 240억이에요. 대금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너무 차이가 나. 오늘 상한가를 간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3조가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3조가 아니고 1조 9천억이네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좀 터졌고, 그리고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1,600억. 아니야. 1조가 넘습니다. 대금이 또. 보시면 네,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고, 그리고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조가 넘어요. 우유. 앞자리가 잘려 보여 가지고 상당히 많이 터졌네요. 다 1조가 넘습니다. 거래 대금이. 상당하죠. 요거는 지금 윗자리에서 상당한 거래 대금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좀 중소형주 쪽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역시나 시장의 이제 분위기, 이전에 지수 상승할 때 어떤 우량주 위주 매수의 좀 분위기와 지금 이제 또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약간의 해소가 되면서 재건 쪽으로, 중동 재건 쪽, 건설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량주 쪽으로 그 분위기여서 조금 더 관찰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좀 그만 말씀드렸던 바톤 터치는 일단 될 수는 있어요. 뭐 다 이 종목들이 다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있지만 바톤 터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일 좀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할 필요 있고요. 그리고 갭이 너무 높다고 한다면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위에서 막 몰빵 때리고 이러는 거 지금 그렇게 할 자리는 아니에요. 비중 조절을 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변수를 생각하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지금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23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